저희 시니어의 북살록은 벌써 이 5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북살록을 기획을 하게 된 계기는요.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저는 유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원장으로 학원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 정보들을 다 얻기 위해서는 경험하는 게 좋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저자님들을 모시고 또 좋은 컨텐츠들을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지금 한국 북큐레이터 협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대한컬링연맹에서도 이제 아나운서로 활동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의 소개, 구간, 신간, 또 독립서적 포함해서 숨겨져 있는 작가님들과 책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배은성 작가님을 모셔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이제 작가님 소개를 좀 한번 해볼게요. 대단하신 분이죠. 결혼 전까지 신문사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신문사에서.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렇게 죽을 수 없다. 도대체 어떻게 살고 계셨길래. 그러다가 공부하는 주부로서의 삶을 또 새로 시작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글을 조금 써보니 결혼에 대한 에세이 형식으로 조금 써보니 이 이야기를 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이렇게 글을 집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배윤성 작가님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앞으로 올라오실게요, 작가님. 네. 제 소개는 이따가 제가 책 얘기하면서 차츰 조금씩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게 마음이 드셨다는 거네요? 네,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배 작가님의 강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글을 좀 써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하게 된 계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여러분도 다 이제 그러하시겠지만, 인생에 어떤 계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자기의 그동안의 삶을 이제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생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50살 이전, 50살, 제가 제 연식은 좀 다 짐작하시리라고 믿고, 50세 이전에는 굉장히 평범한 그냥 주부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연한 기회에 철학, 그 다음에 문학, 이런 인문학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런 공부의 힘이라는 거는 자기의 그런 인생을 좀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사고의 성장을 좀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결코 열심히 살지 않은 건 아닌데 내가 정말 잘 살았을까?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추억을 잘 발휘했을까? 이제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찾는 과정에서 이제 문학을 공부하다가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좀 써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착각이 좀 들어서 이제 문학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러던 차에 그냥 심심풀이로 그러면은 내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정리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혼자서 그냥 타이핑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남들과 다르게 특별한 어떤 경험을 했다든지 굉장히 막 인생의 파고가 깊어서 할 얘기가 많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어서 특별하게 또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경험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되게 의문을 가졌던 거는 제가 분명히 고민하고 있는 거를 제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 친구들과의 고민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굉장히 대동소이한 그런 고민을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나 아니면 문제제기 같은 것에 대해서 또 저희 젊은 후배들이 비슷한 그런 시행착오를 계속 겪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대한민국의 되게 평범한 평균 주부로서 내 경험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 결혼, 육아, 그 다음에 출산이라든지 경단녀의 문제, 이런 거는 저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정말 솔직하게 닥가고 얘기를 하면
다른 분들도 나도 할 얘기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좀 확신이 들었어요.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오픈하기 어려운 그런 좀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숨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냥 용기를 냈어요. 저는 이 책을 쓸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100% 리얼 스토리를 쓰겠다. 절대 포장하거나 다른 뭐 에세이, 더 잘 쓴 에세이 이런 거 참고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스타일을 모방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나만의 이야기를 할 거야. 근데 일단은 주제 자체가 결혼이고 그다음에 아이 낳는 거고 이런 건데 주제 자체가 너무 뻔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나만의 목소리를 집어넣는다는 거는 나만의 스타일과 생각과 문체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제의 한계를 그런 스타일이나 문체로 좀 극복해 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내 인생도 반출하면서 정리를 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설 쓸 때는 이제 막 아이디어를 짜내고 플롯을 짜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만들고 이러느라고 이제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는데 이게 에세이다 보니까요 그냥 내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원고가 거의 3달 만에 거의 30몇 곡지가 그냥 나온 거예요. 예, 혼자서. 그래서 제가 혼자서 에세이를 사실 쓰겠다는 생각도 없었는데 제목도 다 달고 그 다음에 소제목도 다 달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목차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제가 편집까지 다 그냥 혼자서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랬는데 제가 소설을 이제 배우는 선생님이 우연한 기회에 제가 에세이를 제가 한 권 분량을 다 썼다고 하니까 한번 이제 읽어봐 주시겠다고 하시더니 이제 이것을 출간해야 되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이제 그 소설가님이 조금 부여를 해주셨어요. 일단 굉장히 솔직한 삶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자기 포장이 없고 그리고 누가 읽어도 되게 맞아 나도 이랬는데 이 사람 이랬네 이제 이런 공감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유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시어머니한테 이제 좀 당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의 이제 그 곡절에서는 좀 부당하다. 왜 이렇게 인생이 나는 내가 요 정도의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나는 그런 대접을 못 받고 살지?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이제 그런 피해의식이 굉장히 이제 무겁게 저를 누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책을 출간하고 나서 이제 피드백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가장 먼저 읽은 사람은 아까 그 소설가님이시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저희 친구들과 지인입니다. 저희 친구들과 지인 중에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너무 걱정을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남편을 아주 그냥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탈탈 털고 이거 잘못하고 너 이렇게 하면 이러다가 이제 슬쩍 이제 어느 날 이혼 당했어 막 이러는 거 아니냐고 염려를 하셨어요. 또는 시댁 식구들의 이야기를 너무 솔직하게 했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이걸 읽으면 굉장히 싫어할 거다 이제 이렇게 걱정도 하셨거든요. 지금까지 저희 남편이 이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읽지 말자고 그랬어요. 읽어서 기분 좋을 것 같지 않아서 읽지 않았고, 두 번째로 이제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나는 더 맵고 짠 시집살이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겪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 또 이제 젊은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책을 읽고 도대체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나 그런 걸 견디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 여성 문제를 바라보는 이 시각의 스펙트럼이 너무나 크고 넓다는 거 제가 그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 중에서 이제 제 책을 읽고 해주셨던 피드백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문화평론가나 글 쓰는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이 책을 읽으시고 이제 어떤 분께서 이 책은 에세이가 아니라 소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이제 문체가 소설 문체고 에세이 문체가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겪었던 일들을 다 에피소드로 짧게 했는데 이게 다 단편 소설의 너무 재미있는 주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편, 중편이 여기에 몇 편씩은 숨어 있는데 그거를 다 캐내서 소설화시키는 게 저희 임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이것이 어떤 인연의 끝이 아니라고 믿고 여기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 와이프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남성분들에게 꼭 한번 이 책을 선물하시면 분명히 남편분들도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대강대강 살지 않고 되게 치열한 그런 고민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 그것을 되게 낱낱이 아시게 될 거고요. 또 여성분들, 젊은이들은 제가 너무 시댁이나 결혼에 대해서 조금 비관적인 그런 시각을 가질까봐 염려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알고 당하는 거하고 모르고 당하는 거하고는 아주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우리 작가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그렇죠? 네. 인터뷰를 저하고 많이 하고 싶어서 네, 네. 일부러 가려는 좀 짧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네. 정확히 제본이 12분 27초를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짧고 담백했죠. 네, 저는 다 이제 그 키포인트 다 얘기해 드려서 키포인트가 너무 많던데요. 바로 그 훌륭한 책이 이 책이지 않습니까? 결혼들은 왜 이럴까? 근데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이 작가님이 이야기를 보통 오늘 볼살롱에서 1부가 아니라 3부까지 해도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작가님이 저를 너무나 좋아하는 관계로 그러면 조금 더 일찍 토크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좀 요약을 해서 제가 좀 한번 여쭤볼 건데 제가 뒤에서 가연을 좀 들어보니까 그 요점을 얘기하셨다고 했는데 결혼들은 왜 이럴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주위에 이 책을 읽은 분들의 반응과 앞으로에 나올 소설 이야기를 좀 위주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컨셉을 잡고 오늘의 이야기를 정한 이유가 있으세요? 네. 이 내용은 궁금증을 유발해서 혹시나 안 사신 분들의 꼭 집에 가서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 책 얘기가 살짝 뺐습니다. 그래도 예고편에 조금만 더 해줬으면 좋았을 걸. 뭘 알아야지 좋잖아요. 제가 그러면 같이 예고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작가님 이 책에서 보니까요. 아까도 제가 소개를 잠깐 했지만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죽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했어요. 그 시점이 언제세요? 살짝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50살이 넘어가면서 이제 남은 인생 이제 사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그 전하고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결혼 이전에는 무진장 잘 살았거든요. 행복하게. 근데 모든 게 결혼을 하면서 이게 다 엉망진창이 된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엉망진창 별로 된 것도 없는데 제가 느끼기에 제가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그 다음에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결혼하니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 외진에 이러는데 막 1년에 몇 번이나 가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왜 이렇게 허리 쓰는 일이 시댁 가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너무 좀 뭔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30년 동안 했는데 이제 그게 폭발을 한 거죠.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 죽기 전에 한번 깨갱하고 죽어야지 이렇게는 죽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그 엉망진창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근데 여기 계신 이제 주부님들 많이 오셨는데 저도 결혼하니까 엉망진창이던데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 분, 두 분이고 나머지는 엉망진창이 아니에요. 네. 사실 결혼은 현실이니까 뭐 좋은 점도 있고 뭐 불편한 점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제 소설에 좀 관심이 있으셔서 스타트를 그래도 좀 그쪽으로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에세이로 방향을 조금 틀었잖아요. 근데 주위에서 이제 반응을 좀 나눠가지고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만족하셨어요? 그 이분들의 반응? 결혼들은 왜 이럴까 읽었던 이런 느낌이 다 들었을 때 어떠셔요? 너무 다양한 뭐냐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결혼을 이렇게 제목부터 깔 수 있느냐
별의별 얘기 다 들었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제 에세이를 계속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소설을 쓰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이제 제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 요 책에서 제가 이제 그러면 50세까지 이 책이 끝나잖아요. 그럼 50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조금 이제 알려줄게. 이렇게 하고 제가 밑밥을 좀 던져놨어요. 네. 그 부분도 이제 나중에 한번 2탄으로 궁금하네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럼 여기 다양한 분들이 모셨는데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분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작가님? 첫 번째로 이렇게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겪는 이야기도 에세이 주제가 될 수 있다. 일단 그런 거에 조금 자신감을 얻으시기 바라고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다 스토리텔링 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잘 살았든 불행했든 행복했든 그리고 너무 뭐 이 삶에서 이룬 게 많든 없든 간에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이 인생에서 왜 이거밖에 안 됐지? 라고 할 말이 있는 거고 또 한 게 많으면 그거 자랑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삶이 이제 이 책을 읽고 아마 자신감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아, 이런 일도 이렇게 책을 한 권을 묶어서 내는데 나는 뭐 책이 10권 나와.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나는 10권이거든. 막 이렇게. 그런 분들은 일단 책을 쓰셔야 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 책 쓰고 나서 제가 시댁에 대해서 그런 이제 뭐 따지거나 투덜거리지 않게 됐어요. 이게 약간 웃기는 말인데 이렇게 한 번 더 쏟아내고 나니까 남편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시댁 식구들에 대해서도 그 쌓였던 모든 게 이 활자로 이제 배설이가 된 거 그런 효과인 거죠. 그래서 아마 자기 삶에서 진짜 원통한 일도 있으실 수 있고요. 후회되는 일 이런 거는 저는 좀 글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게요. 그러니 그런 말씀이네요.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소한 소소한 주제에서도 글로 나올 수가 있다. 그럼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 북살록 작가로서의 이 자리에서 만나실 수도 있으세요. 네. 그렇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여기 이 자리에 앉으실 수 있으신 거죠. 그렇죠. 다양한 소재를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드는 게 여기 우리 따님이 와 계세요. 근데 결혼이 엉망진창이다라고 했어요. 우리 딸이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그럼 우리 딸한테 결혼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아, 결혼은 이제 선택이라서 저는 이제 저희 딸이 만약에 40세, 50세까지 결혼을 안 한다 하더라도 야, 결혼 왜 안 해? 라고 절대 이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면 저는 박수를 쳐주고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 되었든 이제 막 정말 학력이 깡인 그런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결혼을 해서 실패를 한다. 아, 그러면 또 그걸 통해서 뭔가 쟤는 얻는 게 있겠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제가 이렇게 가면 근데 저는 이제 큰 틀에서는 제가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고할 수 있지만 저는 강요할 생각은 없어요. 저희가 강연을 마무리할 때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세요. 오늘은 감사하세요. 오늘은